깊은 바다 심해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가득한 미정복지라고 하죠. 무궁무진한 자원과 생태계가 존재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심 6,000m 아래 바닷속을 걷는 세계 최초의 보행용 심해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떤 로봇이고 향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수중로봇연구실 전봉환 책임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해 탐사 로봇 크랩스터 6000, 뭔가 이름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떤 로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랩스트 6000은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을 사람을 대신해서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로봇인데요. 기존의 수중 로봇들은 배처럼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크랩스트는 개처럼 다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처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다리를 개 모양처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속에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의 힘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다리를 꽃게 다리처럼 넓적하게 만들므로써 물에 의한 저항력은 줄이고 추진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고 심지어는 헤엄도 칠 수 있는 것이죠. 물속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그렇듯이 수중 로봇도 몸과 다리의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면 수중에서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속도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처럼 생겼고 또 다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는 개처럼 혹시나 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크랩스트 6000은 6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6가지 다른 방법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에 걸으면서 정밀하게 탐사를 할 경우에는 한 다리씩 움직여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고요. 좀 빨리 가야 할 때는 세 다리씩 움직여 성큼성큼 걸어가기도 합니다.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걸을 수 있고 선회도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움직임 방법은 유영, 즉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탐사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해저 바닥에서 점프한 후 헤엄을 쳐서 이동하는데요. 헤엄치는 것 역시 6가지 이상 다양한 영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양의 특성상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심해 탐사 로봇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닷속을 탐사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크래프트는 기존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그런 수중 로봇들이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예를 들면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이동하고 해저를 탐사한다든지 조류는 없지만 부드러운 퇴적 토양으로 형성된 해저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근접 정밀 탐사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심해 열수광산 같은 비평탄 지역에 근접해서 탐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열수광상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 열수광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열수광상은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바닷물이 각종 화학 성분과 함께 분출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화학 물질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얻는 독특한 화합성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진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져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수에 녹아나온 광물질들이 식으면서 주변에 광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희귀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과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미래의 광물 자원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수 광상들은 주로 500m 이상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연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바다 자원 또 생태계 연구에 크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 크랩스터 6000 이전에 다른 뭐 심해 탐사 로봇이 있었고 앞서서는 뭐 크랩스터 200 모델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해밀이라는 심해 탐사 로봇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의 경우에는 6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수중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이 해저에 가까이 가게 되면
프로펠러가 부유물을 일으켜서 주위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6000은 이런 프로펠러 대신 다리로 이동함으로써 해적 교란을 최소화하거나 또 울퉁불퉁한 비평탄 지역에 아주 근접해서 정밀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크래프트 200은 수심 200m 이내에서 조류가 강한 지역을 탐사하는 데 최적화된 로봇인데요. 크래프트 6000은 달리 조류는 강하지 않지만 6000m까지 깊은 수심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000m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큰데 크랩스터 6000 언제 첫 탐사 시작합니까? 네, 크래프트 6000은 지난 10월 대형 수조에서 바다로 나가기 위한 사전 실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동해 1,500m 수심에서 시운전 겸 시범 탐사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12월 12일부터 보름 동안 태평양 6,000m 수심에서 성능 시험 겸 시범 탐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이 크래프터 개발의 가장 큰 의의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크래프트는 다족형 수중 로봇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수중 로봇입니다. 네. 소음이 적고 해적 교란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수중 로봇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물체의 장점을 모사한 로봇 개발 기술이 실제 바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고요. 특히 설계에서 제작, 시험까지 전 개발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교훈을 얻게 하는 정말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 심해 탐사 로봇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뒤늦게 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국내의 연구 수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해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심해 탐사 로봇을 개발해서 심해를 탐사해온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심해 탐사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로봇을 개발하는 개발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도 세계 수준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특수한 환경이라서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 바다에서 탐사를 수행한 경험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데요. 이것이 이제 선진국과의 많이 떨어진 차이점이고요. 앞으로는 실제 바다에서 탐사를 수행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들이 실제 로봇에 피드백돼서 적용되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심해 탐사 로봇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크랩스터 6000으로 우리나라도 수준을 많이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해 탐사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 계획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크랩스트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해양 고고학자나 해양 과학자들께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개발팀은 지금까지 개발된 크랩스트 관련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력해서 이 기술들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중 로봇 분야에서 크랩스트 기술이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크랩스트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바닷속 6,000m 그 깊은 바다까지 친환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탐사를 할 수 있는 크랩스터 6000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로봇연구실 전봉환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